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따끔한 일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가셨으니까 네. 조금 시원하게. 근데 아직 더위가 이번 주도 아니 그래도 이제 일단 저녁이 밤이 괜찮아요. 약간 그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만 좀 열대야만 조금 없어져도 좀 있을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제일 먼저 좀 다뤄야 될 게 이것도 보도는 되는데 많은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부백 사건 담당하던 국민권익위의 고위 간부 국장급인데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야권에서는 대통령 부부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정쟁이다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아니 일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고요. 저도 이거 왜 이게 중요한 사건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보수 언론에서 너무 그냥 단신으로만 다루고요. 네, 이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위원들, 권익위 위원하고 카톡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포도도 되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일단은 좀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사실 규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당장 아니 권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진실이 규명이 되고 나면 이거는 사퇴해야 될 아하. 당장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래도 사퇴를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최상병 최상병에 관련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거기에 마약 수사, 마약 세관 사건, 뭐 경찰에 대한 외압, 백혜령 이거는 경정이죠? 권익위에 있나? 네. 이거는 권익위에 대한 이건 외압 아닙니까? 20여 년 동안을 본인이 긍지를 가지고 일하던 국장이 이거는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동안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 권익위에서 이걸 종결시키냐고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건데. 넘기면 되는 차라리 겁니다. 넘기면 책임도 안 지고 자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네 판단을 못하면은 넘기면 되는 걸 그러니까요. 같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걸 안 하고 예. 국장 보고 가서 위원들한테 사인 받아와라. 그거 다 시키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종결시키게 만들고 이러고 나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생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보시기에는 박정훈 대령 최상병 사건 그리고 네. 세관 사건 그 백혜룡 경정이죠. 네. 과장 그 사건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시군요. 저는 그렇게 이 봅니다. 사건도? 외압이 있었다. 외압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명 로비가 네. 있었다는 것도 알지만 가령 마약 외압 관련된 건 네. 당장 무슨 뭐 누가 구명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다기보다 밑에서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카르텔 짓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설마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원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아서 충성 경쟁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아니 왜 대통령이 외유 나간 날 첫날 이걸 급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합니까? 이건 보면은 분명히 알아서 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항상 이상한 일이 인사나 이런 일에서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비선 라인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선 라인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하.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는 게 사실 어쩌면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 보답 또 명예 회복의 길인데 이제 문제는 할 수 있는 곳은 어쩌면 국회밖에 없는데 네. 정무위입니다. 정무위. 네.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가능할까요, 진상 규명이? 이럴 때 그냥 그러니까요. 이럴 때 한숨이 쉬어지는 이런 거는 당장 현안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야 사안. 되죠. 뭐. 현안 질의가 법사위나 과방위는 그런 게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안 질의가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 사안을 밝혀야 되는데 네. 당장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이제 국감이 곧 또 다가올 테니까 그 과정에서라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감에서라도 네.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단순한 죽음이 아닌
왜 그런지를 밝혀내야죠. 아니 그리고 설마 정무위가 이것 예. 때문에 또 안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지난번에 안 열렸거든요. 국방위가 국방위도 그러고요. 거의 안 열리고 예, 그랬었으니까 문제될까봐 계속 안 열렸잖아요. 네, 이것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감은 꼭 있게 마련이니까 이거는 국감에서는 최소한 다뤄야 될 수 있을 다뤄야 것이다. 될 겁니다. 네. 또 이거 안 되면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뭐 거기서 해결해야 되겠죠? 아니 예. 이번에 거부하고 나면 네. 하나 더 얹어서 또 고우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생긴 일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백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명품 일이 가방 아닙니까? 백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것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이 있는데 특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부분입니다. 복권 부분. 또 다른 갈등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발을 하면서 윤한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는 네. 가끔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아주 이 작은 일 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쪼잔하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윤한 갈등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지 어떤지 아하. 아니면 사전에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당하고. 근데 그걸 안 해서 화가 난 건지는 모르지만 만약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김경수의 복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사면 복권되는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다가 가령 원세훈 국정원장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댓글 공작 혈세 가지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네.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조윤선, 당시에 현기환, 네. 또 안정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본인들이 사람들에 수사했던 대해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수사해가지고 예. 기소해서 쳐넣었던 사람 아니에요. 처벌받게 했던 사람들인데요. 아니 근데 더군다나 한동훈은 지난번 저기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네. 사면시켜가지고 공천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사면은 됐습니다. 김경수 네. 같은 경우는 김경수 사면은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한테 본인이 했습니다. 했어요. 본인이 예. 사면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때도 복권을 왜 안 하냐 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복권 가지고 저기 한 거 가지고 얘기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찌질하고 쪼잔하다. 맥락에 맞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별화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주제로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번에는 또 왜 그 금투스 때문에 뭐 대통령하고 뭐가 맞는 식으로 대통령실하고 예, 예. 호흡 맞는 식으로 하고 나니까 또 아차 싶었는지 아하. 이번엔 또 그러는 게 그거 웃기고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네. 아니 자기 정주역에 나중에 대선에 나갈 사람 경쟁자를 또 하나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짓을 뭐하러 해요? 자군 또 다른 측면은 민주당 부분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실은 또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런 공방이 왜 벌어지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방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일은 예. 당연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은 이제 뭐 안종범 뭐 이런 사람들도 그동안에 이게 없었겠어요. MB 라인 쪽에서 박근혜 네. 쪽에서 사면 여태까지 많이 해줬으니까 이번에 좀 사면 시켜달라. 이거 계속해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미 사면된 사람 복권하는 거 필요할 거 아니냐. 더군다나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김경수가 복권이 되는 게 민주당의 이 외연을 넓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당연하게 그동안 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또 아니라고. 갈등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아니, 얘기한다고 봐야 됩니까? 갈등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네들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죠. 뭐. 폭탄이 터진 것이다. 그것도 한동훈이 네. 뽑은 거지 뭐.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민주당에서 그 요청했는 거 그게 뭐 또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당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반발하고 있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대승적으로 굴질 않아서 그래요. 원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네. 거는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있는 바에야 명분이 확실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설득이 되고 그리고 기준이 확실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얘기하고 이거를 갖다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MB 부부 동반으로 만날 수 있다, 만난다, 만날 수 있다, 만난다, 회동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본 게 맞습니까? 왜 아니 만나죠? 이제 박근혜 쪽에 그 여러 가지 효력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이미 전 대통령 총선으로 쪽은 선거로 해가지고는 이제 끝났다. 네. 이제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MB 쪽에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저도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는데. 이른바 친일 움직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기념관장 등 사도광산 문제 두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그린벨트를 푼다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댐을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MB 노선에 이런 쪽의 일들 이게 뭐냐면 MB 쪽의 라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아마 보이는데 근데 MB하고 만나면은 대통령한테 도움 되겠어요? 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대표 예방하고 네. 요번에 이제 뭐 MB 예방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 그쪽 보지 마세요. 선수, 우리 쪽 선수 사람입니다. 친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하려는 거를 아니야, 미리.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런 거 아닌가? 아하.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하튼 간에 MB 얼굴이 국민 앞에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좀 전에 말씀하셨진 하지만 지금 친일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독립운동 단체들 또 조국혁신단도 그렇고요.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독립기념관장 이거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임명 취소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불참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는 지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휘둘릴 뿐만이 아니라 예. 친일 내부에 있는 측근들한테도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예. 하나하나가 보고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안에 외교안보실에 가는 김태호 차장. 1차장 네. 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친일 쪽이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광복 회장님께서 네. 꿰뚫어 보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밀정이 있다. 그리고 이런 밀정 같은 세력이 이른바 저기 전 일본 세력의 극우하고 뭔가 소통하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런 거를 우려를 하시면서 그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아마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한 거를 꿰뚫어보고 저는 이종찬 회장님 정도의 구력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일본 쪽에서도 얘기 많이 들을 거거든요. 일본에서도요. 예.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얘기에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거기서 이 우려를 명확하게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점에서 역시 사회에 네. 어른이 어른이시다.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아니 광복회장. 예.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친구의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 그리고 친구. 대선 때 멘토라고 멘토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뭐 이런 좋아하는데 하나도 얘기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은 독립기념관장 취임 첫 일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친일 7.18을 구제해주자. 친일 인사를 앞으로 규명해가지고 굳이 그런 말 할 해주겠다. 필요 있습니까? 아니 독립기념관장이 그거 하는 7.18을 왜 일입니까? 구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게 광복절이 오히려 이거 광복절이라는 게 우리가 딴 때 어떤 때보다 3.1절하고 광복절은 국민 통합의 나라예요. 근데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이걸 더군다나 분열시키는 게
아니 일본하고 관련해 가지고 분열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네. 그 사이에 MB가 등장하고 아유 아주 뭐 이거는 불쾌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망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고요. 일본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이거는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휘둘리는 아니 겁니까? 휘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일본식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친일적인 여기에도 사람들한테? 저는 네. 뭐 여기에는 친일 쪽에 이종찬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그쪽하고 이른바 비선 라인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그 대통령이죠. 예. 왜 대통령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정말? 아 오늘 일침 딱 아, 나 끝나게 정말 주시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는 아니, 거죠. 예. 한 나라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도 친일도 있고 친미도 그렇겠죠. 있고 네. 뭐 다 그런데 그런 거 있을 때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느냐.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일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합니까? 못한다. 안 타. 술 좀 그만두시고 이거 좀 하고 공부 좀 하시라고요. 네. 아, 나 정말. 이제 아, 나 정말. 자 이제 아, 너무 휴가 힘드네.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술을 좀 적게 드시고 아니 모르겠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복귀를 합니다. 이제. 축구 족구 같은 거 하시지 축구 말고 같은 그동안 농구도, 그동안에 예. 사람들 얘기 듣고 이종찬 회장님 얘기 좀 듣고 그래야지. 정말 자 이제 한심합니다. 복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거부권 행사 부분이 좀 많이 예정돼 있고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원석 바로 지금 휴가 복귀 직전에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빠르건 어떻든 간에 빨리 해놔야 되겠다라고 아. 하는 거고요. 어차피 예. 4명의 후보가 다 친윤 검찰 인사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검찰 그 법무부 그때가 무슨 기조실장이었나요? 그때가? 기조실장도 아, 하고 기조실장. 그러니까 대검 차장도 하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예. 기조실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반발을 했었죠.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래서 저기 라인에서 제외되고 그랬던 양반인데 그때 아주 굉장히 뭐 인상에 남았겠죠. 네. 거기다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또 장남이기도 아들이죠.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마음에 들고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지금도 보고는 뭐 저기 하는 김건희 여사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문회 과정하고 이런 걸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심우정 아니 뭐 후보자? 저기 여기는 인사청문회가 상관없습니까? 일단은 뭐 청문회에 불과한 거니까요. 네. 솔직히 총리 외에는 총리하고 감사원장인가요? 우리가 예, 뭐 맞습니다. 하나 여기 헌법상에 이제 네네 인준이 국회 네, 인준이 필요한 게 필요한,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왜 과기부 장관 네, 유상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임명 강행할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는 또 유상범 위원의 동생이고 동생인가 뭐 제가 형을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시고 예. 아니 왜 그렇게 끼리끼리 그게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다. 예. 왜 그렇게 카르텔만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카르텔 중에서도 친일 카르텔하고는 놀지 마세요. 아. 그것만큼은 국민이 생각하는 마지막 선입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은 절대 안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8월 18일 이제 진행 중인데 특히 최고위원 그 선거가 눈에 띄는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뒷담화 이 부분 방송에서 좀 거론이 좀 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부인한 거 아니시고요. 아직 얘기를 거론을 안 하셨고 예.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돼서 여기서 정봉주 해명을 후보가? 하시겠다. 예. 여기서 해명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일단 저도 그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고요. 네. 사실은 이런 일은 굉장히 뭐냐면 이게 당내에 네. 분란과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나왔을 때 바로 해명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해명을 바로 못 하시고 지난 주말에 전당대회를 그냥 치렀단 말이죠. 네. 전당대회에서 나름대로는 한 15%의 또 좋은 성적을 3위지만 네. 그래서 성적을 얻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거 보고 해명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뒷담화로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대표에 관련된 일이고, 저는 뭐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난 이틀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음해다, 네. 흑색 공작이다, 더군다나 뭐, 보수 언론들이 뭐 얘기하는 거다 이러는데,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신 거에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를 않으시면은 설령 최고위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건 두고두고 분란의 씨앗이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정봉주 후보만 격앙된 게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격앙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격앙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봉주 후보에 대한 그동안의 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공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일단 기자회견 좀 봐야 기자회견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 기자회견 보면 본인 부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을지 뭐 등등 얘기가 좀 나오겠지요. 그거는 아마 좀 더 저는 뭐 세 가지 시나리오 보는데 네. 이제 부인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왜냐하면 부인을 못 한다. 왜냐하면 부인 이게 저 새로운 미래 박원석 박원석, 의원을 통해서 예. 얘기 나온 건데 이게 녹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인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 부인을 한다 그랬으면 바로 부인을 했었겠지요. 그렇죠. 즉각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거짓말이라고 뭐 흑색 선전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랬으면은 벌써 무슨 네. 고소나 고발이나 뭐가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못 할 거고요. 아마 이렇게 정봉주 위원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본 뜻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예. 자기가 그때 좀 그래서 화가 많이 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했던 부분이 뭐 과장됐다,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얘기하실 예.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내용이 좀 심각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또 해결될 부분인지도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세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회 들어가 최고위원회에 내가 5위에 안에 들어가도 들어가든지, 상관없다. 예. 들어가도 괜찮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두고 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 예.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 만장일치기 맞아요. 때문에. 만장일치가 아닌 그렇지 아닌 걸로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 민주주의 그 사회에서 만장일치가 만장일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계속 되도록이면 설득하고 네. 이러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예. 거기다가 세 번째 너무 힘든 게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왕적이다. 그렇죠. 뭐 행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만 비판도 못 견딘다. 거기다가 윤석열 하고 비슷하다. 그런 거 우리 보지 않았냐. 윤석열과 똑같다. 예. 이런 얘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 당원들이 네.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네, 힘들어하고요. 많은 안 분들이. 그래도 폭염이 힘들고 윤석열 정권이 힘들고 하는데 예. 왜 내부 분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쓸데없는 논쟁거리에 지금 오히려 정봉주 후보를 국힘 쪽에서 응원하고 보수 언론 쪽에서 그런 응원한다라고 상황이기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더 속상한 거죠.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네. 기자회견 뭐 좀 있으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추가로 최고위원 선거 이제 마지막 서울하고 일반 여론조사 남았는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아니 근데요 지금이 전체에서 아직도 50%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이고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당원은 다 합해도 56%인데 그것도 서울이 한 30%가 제일 남은 많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작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47%가
대의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온라인에 그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는 온라인 투표만 했는데 당원들이 네. 권리 당원들한테 ARS가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ARS는 문자로 3번이나 가거든요. 네. 하세요. 합니다. 하세요. 그래서 하세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네, 하게 그래서 돼요. 거기서 한 투표율이 한 20% 정도가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제 제외 국민 투표,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갖다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고요. 네. 지금 뭐 1위는 거의 확정적인 것 네, 같은데 김민석 후보. 예. 2, 3, 2하고 그다음에 4, 5, 6, 7. 아. 4, 5, 6, 7이에요. 격에까지. 네. 피 말리실 겁니다. 민영배 후보 저희 좀 오늘 전에 나오셨었죠.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아마 본인도 이제 호남 쪽에서는 좀 갔다가 또 대전 또, 네, 경기 네. 뭐 또 세종 쪽에 떨어지니까. 떨어져가지고 실망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대의원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 몰라. 왜냐하면 대연 쪽더 강점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대의원은 되게 오래된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당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래된 당원들은 또 정봉주 의원한테 또 갈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죠. 민영비 의원한테 호남 수도 쪽에 있고, 쪽에 예.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요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우리 선거는 강선우 꼴찌처럼 마지막 한 표가 저는 소중합니다. 강선 의원도 네,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른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강선우도 마지막에 꽤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도 지금 그랬거든요. 뭐냐 예. 어저께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네, 영원한 꼴찌. 사실은 좀 꼴찌 되면 사실 네.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네, 같으면 끝까지 완주를 하시니까 무한 긍정의 예. 아이콘 강선우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네. 최고위원 8위에 지금 하고 있는 강선 의원을 오히려 눈여겨봐라. 아니 왜냐하면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네.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무지무지 많습니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도 엄청나게 큰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침착하고 또 해외 네트워크 좋고 네. 영어 잘하고 잘하고요. 예. 강선우 의원님 제가 진짜 칭찬 못 해줘서 죄송해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네. 좀 좋게 거론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성 의원들이 어떡하지? 세 분은 아예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좀 처져 왜냐면 있어요. 세 분 다- 처져 있어요. 그래서 세 분 다 처져 있어요 지금. 아니 세 분 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예, 그래서 세 분 다 처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로 좀 세 분 더 아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하십시오. 네.